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모티바가 멘토보다 수술비가 훨씬 비싸던데 누우면 티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선생님이 나한테 신경을 덜 써주지 않을까? 대충 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원래 D컵에서 E컵 정도 되는 가슴인데 50살 넘어가다 보니까 긴 모유수로 좀 처지고 C컵에서 D컵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윗가슴살이 나이 들어서 빠지니까 아쉽습니다. 주사기로 넣는 지방이식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이분 질문을 살짝 뒤로 놓고 원래 가슴이 B컵 내지는 C컵 초반 이랬는데 조금 처졌습니다. 윗가슴이 꺼졌어요. 수유하고 이러신 분들한테 지방이식은 굉장히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슴이 있으셨다면 지방이식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풍만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D컵 가슴인데 가슴이 처졌다 하면 쇄골에서부터 유두 위치를 쟀을 때 아마도 한 24cm, 5cm 이 정도 되게 픽 처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순히 윗가슴에다가 지방만 넣어서 모양이 좋아지지 않아요. 유두가 가슴의 밑선보다 더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두 위치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경우라면 저는 차라리 거상 수술을 더 권유합니다. 유두가 예쁜 위치로 올라가고 밑에 있던 조직들을 끌어모아서 윗가슴을 채우는 데 사용해 준다면 D컵 정도의 가슴이라면 보형물 없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흉터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이 거상 수술 하시는 분들한테 고민이 되는 건 흉터를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되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흉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선생님, 모티바 수술하고 골프 같은 운동할 수 있나요? 혹 터지진 않나요? 수술 후에 터질까봐 엎드리지 못해서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못한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못한다 그래요? 운동을? 운동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됩니다. 저희 병원에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필라테스 강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초창기에 한두 달 정도는 조심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6개월이 넘어가도 내가 이 수술 때문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저는 이 수술 절대 권하지 않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2달 정도는 옆으로 돌아 눕거나 엎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보형물을 둘러싸는 피막, 캡슐이 완벽히 형성되기 이전에 옆으로 눕거나 엎드렸을 때 위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조직이 아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주면 옆 공간이 더 열려버린다든가 엎드렸을 때 밑으로 더 처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캡슐이 튼튼하게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이후, 길게 잡는다면 6개월 이후라면 모든 운동, 엎드려 자는 거, 엎드려 마사지 받으시는 거 다 가능합니다. 해외 놀러 가시면 엎드려서 바닷가에서 마사지도 한번 받으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골프, 상체를 많이 쓰는 운동이죠. 어깨가 돌아가고 대흉근도 같이 움직여주고 한 달 반 내지 2달 이후에는 얼마든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흉근 운동을 특별히 부위에 맞춰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근육 밑으로 보형물이 들어간 경우에 대흉근 힘이 너무 세면 내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딱 자세 잡을 때조차 보형물이 대흉근 힘에 의해서 딸깍딸깍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디포미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흉근 운동만 살짝 힘을 빼시고 트레이너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등에 있는 근육과 밸런스를 맞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키우지 마세요. 윗가슴 나오면 안 예뻐요.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올려주세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 준비한 거 외에도 네네.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원장님 너무 예뻐요. 유익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 나이 돼서 예쁘다고 해주시니 가운 입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송윤아 배우님이 보여요. 말투도 너무 우아하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거 어떡하죠? 송윤아 배우님 오늘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거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편안하고 섬세한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상담 예약하고 싶네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일 감사한 질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을 보고 요즘은 사실 환자와 의사 사이가 불신이 너무 팽배해서 내가 처음 시작하던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렇게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됐을까, 그걸 좀 반성을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주어진 환자를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대부분 까칠하고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남한테 맡기는 거 잘 못합니다. 사실은 맨 마지막 슈처 하나까지 자기가 하고 땀 흘리고 나가고 그걸 보람되게 생각하는 게 의사입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선택한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 가야 의사도 환자를 끌고 나가기가 편안해집니다. 부작용이 없는 수술, 문제가 안 일어나는 수술 사실 없습니다. 내가 수술이라는 건 언제나 리스크를 한번 떠안는 거고요. 내가 수술 안 하면 그런 리스크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떠안았다면 저는 부작용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입니다 라고 광고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부작용의 케이스도 늘어납니다. 숫자는 수술 케이스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다만 환자랑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를 끌고 가고 얼마나 경험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좋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에 믿음이 가셨다면 저한테는 그 이상의 큰 칭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원장님께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놀라우신 건 굉장히 여러 영상을 찾아보시고 선생님이 그때 하시던 말씀이 이렇던데, 혹은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들을 환자분 동의하에 올려주신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선생님의 수술 케이스의 영상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제가 바라는 모양이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댓글이에요. 선생님께 다음 주 수술인데 이 영상을 보니 불안했던 마음이 줄어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도 좀 더 신중하게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찍어야 되는 사명감도 생겼네요. 감사합니다.